일을 할 때 언제나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땀에 젖어 묵묵히 비석을 깎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돌가루가 수북이 쌓여 뿌연 먼지가 날랐지만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날 줄 모르고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드디어 완성된 비석에는 석공의 명문이 새겨졌습니다. 그때 석공의 집 앞을 지나던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공의 재빠르고 정교한 솜씨에 감탄한 관리는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돌에 명문을 새기듯 사람들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처럼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생각 중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 강원도 화천의 심산유곡 일단 곳에서의 2박 3일은 불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심신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이 족쇄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지요. 90년대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H씨와의 만남은 조상이 맺어준 묘지 감정을 통하여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묘지를 감정하러 방문했었을 당시 3년 전에 풍을 맞은 아버지와 이웃하에 살고 있는 숙부와 숙모의 표정은 냉랭하여서 내 마음을 불안케 했습니다. 특히 20여 년 동안 풍수를 익혀왔다는 숙부는 나의 출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풍수를 다루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일남 사녀 중에 갑자기 애아들을 잃게 된 숙부는 삶의 전부를 잃었던 것입니다. 30대 후반이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세상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풍수의 견해로는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던 중에 수맥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안의 선형 분포들은 이렇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아이를 낳지 못하고 1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증조 할머니의 묘는 북한에 있고 집 옆에는 증조 할머니의 후처로 이 집안에 오시어 대를 이어준 증조 할머니와 6년 된 할머니의 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또 5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할아버지 묘가 있었는데 다행히 수맥은 피해 있었으나 건수의 피해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할머니의 봉분 흉부 부위에 2개의 수맥이 겹쳐 있는 것을 알게 된 숙부가 더 적극적이었고 이장 날짜도 다음 주로 앞당겨 잡게 되었습니다. 이장을 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다시 찾은 그곳의 새벽 날씨는 일주일 사이에 얼음이 얼 정도로 완연한 초겨울 날씨와 같았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H씨의 할머니 묘를 이장하기로 했고 둘째 날은 증조 할머니의 묘를 이장하면서 그 옆으로 북한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와 큰 증조 할머니의 혼백을 위패에 새겨서 함께 모셔드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온다던 굳은 날씨는
잘도 참아주었는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묘를 이장하는 내내 굳은 날씨는 그래도 여행이 잘 참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좌불안석 불안해하던 가족들은 할머니의 봉분을 헐고 횡대를 걷어내면서 수맥에 의해 뻥 뚫린 물구멍과 흉측한 몰골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결단이 옳았음을 기뻐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6년 된 할머니의 요골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을 마쳤고 둘째 날 새벽녘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던 아침 날씨는 차츰차츰 잦아들더니 다행히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명당의 조건 중에 으뜸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정성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묻어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명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H씨 집안은 북한에 있는 묘를 돌볼 수는 없으나 혼벽이라도 이곳에 모셔야겠다는 회심에서 증조부와 본처인 증조모의 유표를 돌로 제작해서 이날 나란히 모셨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낸 그날 저녁상을 물리고 난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쌓여 있었던 불만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고 이해하며 또 용서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내게 언뜻 떠오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로부터 음덕을 받기 위한 준비운동이라는 것을요. K씨 할머니는 묘지를 감정하던 날부터 이 집 저 집 일일이 찾아다니며 벌써부터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금반지와 금팔찌를 채워주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다는 꿈을 자손들마다 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할머니는 이장한 지 꽤나 지난 최근까지도 보물 상자를 들고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하고 보물도 받지 못한 자손이 있었으니 바로 막내로서 이장을 주선했던 축구선수 H씨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는 할머니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은연중에 섭섭해하던 그에게서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여니 내가 너의 집에 처음 오는데 맨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선물을 가져왔다며 여러 개의 보석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며 내가 너의 큰 증조할머니다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주 젊고 예뻤는데 바로 그분이 19살에 죽은 증조할머니였던 것입니다. 1등 공신인 셋째 증손자에게 큰 증조할머니는 각별히 보물상자로 통째로 들고 오셨던 겁니다. 그분들의 의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물이나 산에 유골을 뿌렸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상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뿌리 없는 나무에 꽃과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아주 지극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큰 축복받은 자손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